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09페이지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했는데 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배분 기준으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일 배분율법이다라고요.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단일 배분율법이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여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식당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식당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하면 임대료가 나가겠죠. 임대료는 고정비죠. 그 다음에 식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식재료비는 변동비 성격이에요. 참, 임대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임대를 할 때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인원수대로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고려해가지고 식당 임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를 배분할 때에는 최대 사용량 기준,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식재료비는 변동비 성격인데 이건 실제로 밥 먹는 인원수대로 식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뿌려주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해서 원가 배분을 하는 거, 그거를 이중 배분율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당에 이렇게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를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뿌려줄 때에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밥 먹는 사람의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임대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식재료비는 실제로 밥 먹는 인원수대로 그 식재료비를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하는 걸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필수 예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 주 준서의 공장에는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과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이 있다. 자, 보조 부분 있죠? 자, 보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있어요. 자, 보조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식당이 있죠. 동력.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절단하고 조립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배분 전에 원가가 있을 건데, 자, 배분 전 원가가 동력이 얼마냐면요, 7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절단이 얼마냐면요, 절단이 45만 원. 그 다음에 조립이 얼마냐면요, 3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을 할 때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어요. 자, 변동비 배분을 하는데 변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럼 동력 부분에 변동비가 총 20만 원 있단 말이에요. 20만 원의 원가를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주는데 이거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면 돼요. 그럼 실제 사용량이 절단이 50kW, 조립이 50kW니까 딱 반반씩 들어간 거죠. 1대1의 비율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고정비를 배부할게요. 50만 원 있죠?
자, 50만 원의 원가를 배부할 때는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거기 문제 보시면은 최대 사용 가능량이 절단 부분은 50kW, 조립 부분은 150kW니까 1대 3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1대 3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50만 원 곱하기 4분의 1. 그럼 요 금액이 12만 5천 원. 여기가 37만 5천 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단 부분이 총 얼마가 배부가 된 거예요? 67만 5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총 얼마가 되냐면요, 82만 5천 원.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 볼게요. 210페이지는 이제 연습 문제네요. 자, 1번은 풀었던 것 같고 2번 볼게요. 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이렇게 배부할 때는 뭐 합리적인 기준을 쓰는데, 그 합리적인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썼죠. 인과관계 기준에 맞게 짝지어진 걸 찾으라는 건데, 1번 구매부. 구매부는 뭐 구매 양으로 판단해야지 근무 시간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근무를 오래 하면 뭐예요? 많이 팔아야지. 구매부는 구매하는 거, 구매할 때 뭐 단가 같은 거, 싸게 구입한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수선 유지비는 수선 유지 한 시간 비율, 수선 유지를 한 시간 비율로 뿌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 3번에 전력부는 전력 사용량, 이게 딱 맞겠죠. 당연히 전력부는 전기 사용량으로 따져야 되는 게 가장 인과관계 기준에 근접한 거예요. 4번에 인사부는 뭐 종업원 인원 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3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자, 처음에는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요소별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 원가 요소별로 원가를 짓게 해요.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원가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인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조 부분에 뿌려줘야 되는 거. 부분별 원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 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공장에 이렇게 했잖아요. 공장에 이렇게 했는데, 식당이 있고, 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절단이 있고, 조립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X와 제품 Y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먼저 해야 될 게, 이 원가 요소별로 식당하고 동력하고 절단하고 조립에서 발생한 거를 원가 요소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원가 요소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주 상강 엔지니어링은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분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는, 자, 그럼 보조 부분에 전력하고 수선이 있잖아요. 그럼 전력부터 배부를 해볼게요. 자, 직접 배부법이니까 같은 보조 부분, 보조 부분 간의 원가 배부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바로 조립하고 절단에 뿌려주면 돼요. 그럼 조립한테 간 게 몇 킬로와트예요? 200kW. 절단한테 간 게 300kW니까 2대 3이죠. 그럼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15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될 거고, 자, 그럼 수선이 15만 원이죠. 그럼 보조 부분한테 준 거는 무시해야 되니까 바로 조립하고 절단에 뿌려주면 되잖아요. 조립한테 30, 절단한테 20, 그럼 3대 2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9만 원, 여기는 6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수선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원가는 9만 원,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5번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제조 부분 A에 배분될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분법에 의하여 수선 부분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자, 그럼 보조 부분이 수선하고 관리가 있잖아요. 수선이 5만 원, 관리가 4만 원이고, 제조 부분이 A하고 B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단계 배분법인데 뭐부터 배부하래요? 예, 수선 부분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죠. 그럼 수선에서 5만 원을 빼면은 배분 후의 원가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걸 딱 한 번만 인식하는 거니까 일단 관리한테는 뿌려줘야 되겠죠. 수선이 관리한테 준 게 30%니까 15,000원. 자, 그 다음에 A한테 준 거는 60%, 예, 3만 원. 그 다음에 B한테 준 거는 5,000원이겠죠. 예, 10%. 자, 그 다음에 관리한테 주는 거는 4만 원 더하기 15,000원에서 55,000원을 빼야 되겠죠. 자, 수선이 관리한테 15,000원을 줬으니까 4만 원에서 15,000원을 단 55,000원을 빼고 요거를 수선하고 A, B에 뿌려줘야 되는데 같은 보조 부분, 그러니까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는 한 번만 인식한다라고 했었죠. 단계배분법은. 수선이 관리한테 줬으면 관리는 수선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배부하지 말고 바로 A하고 B에 뿌려줘야 되는데 A의 0.1, B의 0.4니까 1대4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죠. 1대4니까 여기는 11,000원, 여기는 44,000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의 배분될 보조 부분 원가 총액은 41,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6번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비슷한 문제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넘어갈 거고 7번 볼게요. 7번에 주형진의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150만 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중 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경우 절단 부분에 배분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자, 보조 부분이 변동비가 얼마가 있었냐면요. 150만 원. 그 다음에 고정비가 얼마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정비가 300만 원이죠. 그럼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비율로 뿌려줘야 되겠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 그럼 실제 사용량이 절단이 2,500시간, 조립이 5,000시간이니까 여기는 150만 원 곱하기 7,500분의 2,500 50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절단에 배부될 거는 50만 원, 조립에 배부될 거는 100만 원. 자,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최대 기계 시간이니까 7대 8이죠. 7대 8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지? 300만 원 곱하기 15분의 7 하면 여기 140만 원이겠네. 7대 8로 뿌려주는 거는 여기는 140만 원, 여기는 160만 원. 이렇게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단 부분에 배부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총 얼마예요? 19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여 배부하는 방법만 모두 고른 것은 그저 주는 문제죠. 나하고 다겠죠. 상호 배분법은 서로 다 고려하는 거고 단기 배분법은 한 번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다음 9번 원가 배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모든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제공하는 용역 비율에 따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고 2번 단기 배분법은 보조 부분들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 순서가 나오면 무조건 단기 배분법 맞아요. 3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맞고 4번 보조 부분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부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무슨 배분법이겠어요? 네, 상호 배분법이겠죠.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1번 맞고 2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될 수 있다. 그쵸? 수선이 아까 관리한테 배부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먼저 배부하는 거는 다른 보조 부분한테 일단 배부를 하죠. 배부를 받은 그 보조 부분은 그 다른 보조 부분한테 배부할 수 없어요. 한 번만 인식한다라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배부 순서가 나오면 무조건 단기 배분법이에요. 3번이 틀렸고 11번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총 이익은 변동이 없다. 그 맞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 배부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원가 총액 있죠. 전력, 수선, 조립, 절단, 얘들한테 들어간 원가 총액은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립하고 절단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품 X하고 제품 Y에 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0이고 만약 얘가 400이다 원가가, 총액은 500인 걸 일정한데 이 500의 원가가 X하고 Y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그 차이점인 거지. 회사의 총이익에는 변동이 없다. 맞는 말이고, 2번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시에는 수혜 기준이 아니라 인가관계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고 썼죠.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별 원가 계산 다 끝났고, 그 다음 마지막 제5장 종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교재 215페이지. 네, 이건 잠깐만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